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뉴스타파에서 핵폭탄을 터뜨렸죠. 김건희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통령실에선 왜곡 보도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대응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에선 명백한 진실이라고 반박하며 애초에 증권사 직원은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결국 뉴스타파의 왜곡 보도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민주당에선 또다시 무혐의 처분으로 넘길지 지켜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났다,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공표 다 문제가 된다, 이해로도 김건희 보석 관련해서도 최근 계속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핵심만 요약해보자면 뉴스타파의 보도는 3개의 녹취록인데 10년 1월 12일, 그리고 1월 13일, 그리고 6월 16일, 이렇게 3가지 녹취록이란 거죠. 1번 녹취록은 주가 조작 선수 이씨가 아니라 김건희 씨가 직접 거래를 했다는 증거란 거고요. 애초에 녹취록에 이씨의 증언까지 있으니 이건 거의 확정된 사실이란 겁니다. 범죄 일람표도 공개가 됐죠. 그리고 이번 녹취록은 그 다음 날인 1월 13일에 녹음된 건데, 일단 대통령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쳐도 그 전날인 1월 12일 매매는 김건희 씨가 직접 했다는 사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을 비껴가는 답변이란 거고요. 만약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 1월 13일 매매를 김건희 씨가 컨펌하는 게 당연하다면 그 뒤에 이어진 5일간의 거래는 마찬가지로 컨펌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의 자살골 해명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의 전현직 증권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1인 매매를 하는 경우라도 계좌주에게 직접 전화해서 컨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실에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진 모르겠지만 알아서 잘 판단하라, 이런 조언까지 해주죠. 그리고 3번 녹취록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했는데요. 절연을 했다는 사람에게 왜 또 주문 권한을 줬는지, 그것도 다른 계좌의 주문 권한을 왜 준 것인지 이 역시도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다며 절연이란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비유하자면 골대 안으로 3골이 들어왔는데 2골은 그냥 못 본 척 포기했고 한 골에 발을 대긴 했지만 그게 자기 골대로 들어갈지 아니면 상대 쪽으로 갈지도 전혀 모르고 발을 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짜 뼈 제대로 맞았다 생각하는 거고요. 더 큰 맥락에서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테일도 그렇지만 큰 취지로 보더라도 더욱더 거짓이란 거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미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읽고도 문해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외면하고 싶은 마음속 욕구를 따른 건지 알 수 없지만 이대로라면 대통령실의 위기 대응 능력도 정말 심각하다고 꼬집고 있고요.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기사 좀 제발 꼼꼼히 읽어달라 이거죠. 어쨌든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기자는 사실을 따라야 하는 직업이니 당연한 요구라고도 생각합니다. 뼈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해로도 최근 뉴스버스 김태형 기자가 윤석열 장모 김건희 수사 경찰관을 콕 집어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후로 어제 저녁에 추가 단독 보도가 떴는데요. 그 경찰관을 교체했다는 겁니다. 보도한 지 하루 만에 수사 담당자를 바꿨다는 사실에 당연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진걸 소장 또한 국민을 우습게 하는 책임 전가식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김건희 씨와 윤석열 장모 수사 담당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라는 비판도 빠짐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뉴스공장에서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혜욱 씨도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반면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은 허위 공표 관련하여 불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러니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선 조국 정경심 교수와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이쯤 되면 너무 노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 추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저렇게 누가 봐도 노골적인 행동을 보이니 특검 문제에 대해 갈수록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하나의 법이 2개의 잣대로 각각 적용되는 것 자체가 불공정, 비상식, 불의의 정권이란 거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민주당 이번엔 제발 일 좀 해라,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반응들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성교 의원의 단독 보도도 떴었죠. 윤석열 대통령 장모를 언급하다가 본인이 허가를 잘 내줬다, 아주 이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단둘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안해한다는 건데요. 정치 공세에 시달리게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안해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이런 건 압수수색 안 합니까? 진짜 염치가 없단 얘기밖에 안 나오고요.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후 경찰들이 살려달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의 근무량이 폭증했다는 추산이 나왔는데요. 최근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경찰 인력도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하죠. 하루 평균 5명이 7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오죽하면 정보과 3개 팀 중 1개 팀이 윤석열 대통령 경호 경비를 전담해서 나머지 2개 팀이 기존 업무를 메꾸는 등 업무 마비 현상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글에는 살려달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들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이러니 당연히 그냥 청와대에 있지 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냐, 대통령 놀이에 나라가 망가지는 중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8월에는 역대급 무역 적자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로만 민생을 챙긴다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